해지가 있는데 해지는 임의 해지가 있죠. 임의 해지는 누가 해요? 계약자가 하죠. 언제 해지합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약정위에서 해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1차 공부를 했었으니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해지 가능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 의한 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간은 주었죠. 1개월 이내에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가 알았는데 2개월 됐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약속이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월 갔다는 얘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개월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계약 전에 알릴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 후에도 알릴 사항이 있죠. 뚜렷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거가 있을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겼을 때는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 전에도 했어야 되고 계약된 이후라도 이게 위험 증가가 뚜렷하면 알렸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무직에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참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험 조건을 처리해요. 참 저는 그런 점에서는 참 그렇죠? 생명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보험 계약할 때는 별로 생명이 다 달라요. 각각의 가치가 다른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평가를 다니면 이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량도 훨씬 더 많이 운전해야 되고 또 막 현장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긴 해요. 저도 이거를 알려야 되나? 보험회사에게. 물론 저희들이 여러분들 평가사가 되면은 협회에 소속되든 법에 소속되든 간에 따로 보험을 가입해요.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일당 2만 원 입원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손 보상이니까 실손으로 이제 치료비는 비리를 하겠죠. 다른 회사가 있으면. 근데 이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합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은 합의금을 가지고 오죠. 회사나 손해 사정인들이. 근데 이제 그때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계산법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손해사정사한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하냐? 합의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니까 나도 합의 안 할란다. 안 할란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하니 저만저만 해서 2만 원을 해주라. 안 됩니다. 알았다. 그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합의 안 되는 걸로 하고 계속 입원할란다. 근데 이제 입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경상일 때는 며칠 해야 되고. 좋다. 네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제 오기로 근 건 아닌데 난 이참에 그냥 치료를 열심히 받을란다 했더니 이제 합의하자고 왔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조건에. 그러니까 알면은 좀 합의가 좀 더 유리하게 되고 계약 우리들에게 모르면은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보험금 때문은 아니고 좀 내 스스로의 가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동 갖고 내가 합의 못 한다 하는 적이 있었어요. 한번 현장 가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전 알린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또 하나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거와 관계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것을 위반하면은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그 기간이 1개월이다 이면. 이제 그러하면 또 해지할 수 없는 거.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실수된 게 회사 실수죠. 그러니까 항상 보험 계약은 회사가 더 힘이 있는 자고 계약자 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희들이 실수를 몰랐다면은 그건 안 된다 해지가. 두 번째, 회사가 안일로부터 1개월이나 며칠 기간이었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가 지났을 때? 5년. 5년씩이나 그렇게 얼마? 2년.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을 때?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농작물 재보면 1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시설이나 축사나 가축은 또 인삼은 1년 계약이 때 갱신 계약을 하죠. 인삼도 갱신 계약하죠. 그러니까 1년이에요. 인삼도 6년근까지 가입이 가는 6년근 이상은 안 되지만 2년근부터 6년근 미만까지 되잖아요. 가입이. 그러면 그 계약은 갱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되 바꿔요. 바꿔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사실 이론상으로는 2년, 3년이 맞지 않죠. 또 하나 왜냐면은 1년이면 끝나는 계약이니까. 그렇지만 보험 이론이니까 이런 규정을 둔 거라고 해서 외워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전 피보험자에게 뭐 했어요? 알릴 기회를 안 줬어요.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다면 이건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변경이라고 하죠. 두 번째, 채권을 담보로 한 요걸 뭐라 그럽니까? 질권이라고 하죠.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질권자는 누구예요? 질권 설정자는 누구고? 근데 쓰라고 합니다. 거기에 질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딱 쓰면 됐는데 거기에 또 뭐가 없어요? 질권자는 누구다? 질권 설정자는 누구다? 이랬을 때 이게 뭐라 할 거예요? 여기 뭐가 같아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헷갈리잖아요. 벌써 두 개의 답이 나냐. 이제 중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좀 알죠? 여기가 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죠? 이게 뭡니까? 채무자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약자 아니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설정을 했다는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체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헷갈릴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질권을 알았으니까 질권에서 하나 더 나온다면은 질권자가 누구고 설정자 누구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정답은 명확하게 해도 돼요. 여기가 채권자고 채무자예요. 그래서 질권자는 그러면 이제 승낙자는 NH손해보험회사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각 품목을 한번 넘어가 보는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평년 착과량 뭐 수나 양이겠죠. 그다음에 기준 수확량, 그렇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바뀌냐면은 뭐가 해야 돼요? 적광 후 조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조사 이후에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 이거 누구나 다 공감해요. 뭐냐면은 적착이 기준 수확량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정된 착과 감소 갈수가 있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인정됐다는 거 포인트 하나. 물론 인정이란 말은 보상하는 재해로 감소한 거죠. 인정이란 말은 그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손해평가서를 강의하는 강사는 똑같이 공통된 인식이 인정된 건 보상하는 재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때 적과 종료 이전과 일어날 건데 이때 여기에 미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인정된 착각 함수 속에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미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우선 좀 별대 문제로 여기 한번 적용했으니까 이후에 미보상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죠.
미보상은 생길 때마다 하는 거예요, 미보상. 물론 뭐 동일한 피해면은 최고골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조건이 다른 거라면 사건 종료의 미보상의 이유와 조건 종료 이후의 미보상의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적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다시 원점 들어와서 미보상 감수량이 왜 포인트가 됐냐면 한 부류는 기준 착과수를 정할 때 미보상은 빼고 정해야 한다는 하나 강사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인정된 것만 인정하고 미보상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뭘로 포함시킨다. 기준 수확량을 포함시켜 가지고 착과량 가지고 기준 수확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있으면 1과목에서는 뭐와 같아요? 항상 기준 착과수는 기준 수확량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겠죠. 왜냐하면 결국 미보상을 빼냐 안 빼냐 하는 문제인데 미보상을 안 빼고 전부 기준 착과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착과량과 다를 바가 없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감소 가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년 착과량 빼기 적착을 하면은 뭐가요? 감소가 나오는 거니까 요 둘이 더하면 이거잖아요. 계산식이라는 거잖아요. A에서 B 빼갖고 C가 나오면 C에서 B를 더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과목은 그게 핵심인데 물론 2과목은 뭐 인정된 가수가 있다 하니까 놔두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의문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이 정해지면 여기다가 자기 부담 기율을 곱하면 뭐예요? 자기 부담 감수량이죠, 이것이. 그러면 이때 인정된 것이 숫자를 한번 볼게요. 10,000kg를 가입을 했는데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어요. 재해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8,000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착과 감소는 얼마인 거예요? 2,000이죠. 그러면 다시 인정된 것이 즉 됐으니까 기준 수확량은 얼마예요? 다시 만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행 중 이때 사고가 없었으면 즉 미보상이 없었으면 그냥 전혀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이때 미보상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기준 수확량이 만이니까 자기 부담이 15%면 자기 부담 감수량은 얼마예요? 1,500이겠죠. 그잖아요. 1,500이죠, 분명히. 그런데 미보상을 빼버리면은 기준 수확량이 줄겠죠.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도 줄어들어요? 자기 부담 감수량도 줄죠. 두 개는 알았죠, 이제?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준 수확량이 평차와 같을 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요. 기준 수확량에서 미보상을 뺀, 그러니까 평착에서 미보상을 뺀 기준 수확량이 됐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아요. 그럼 지급을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회사가 지급할 때 기준 수확량을 평착으로 놓고 잡아놓은 것이 보험금 지급이 적습니까? 기준 수확량의 미보상을 빼고, 그러니까 평착에서 미보상을 빼고 기준 수확량 잡아놨을 때 보험금이 적습니까? 지급될 보험금이. 뒤가 적죠? 응? 왜? 자기 부담 감수, 자, 물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이 많아야 보험금을 많이 지급합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이 적어야 보험금을 많이 지급합니까? 적어야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기준 수확량이 평차에 같을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더 많든 적든 기준 수확량이 평착하고 근접돼야 보험금이 어쩐다고? 더 많이 나가, 적게 나가? 적게 나간단 말이에요.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인정되는 착과 감수수가 있으면 보상이든 미보상이든 전부 뭘로 몰아야 돼요? 평균착으로 몰아놔야 자기 부담 감수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 보험금 지급할 때는 자기 부담 감수를 빼고 지급하니까 보험금 적게 나가죠.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궁금한 사람 못 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다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손보 입장이나 농구문은 사실 농구문은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으면 내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농구문이
NH를 막 다루는 걸로 갑이고 농건이고 을이 손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워낙 손보가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구 뭐 갑을은 빼고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 매뉴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NH 손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손보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들이 결정을 해준 것처럼 왜냐면 물어본 사람이 그냥 합리적인 의심과 또 받아주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약간 윽박지르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겠네요. 이거 이렇게 그것도 맞겠네.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아니 또 나오고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대답이 비슷해져 버리겠죠. 어차피 자기들 직업할 거 아니니까 자기들 책임질 거 아니니까 그 문제까지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문제 세팅할 때 처음에는 미보상을 전부 평창으로 집어넣고 세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또 빼고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문제가 빼고 만들어진 문제예요. 기준차 것을. 그죠? 근데 정리합니다. 우선 언제 1차 발표죠? 학기자? 7월 며칠일 건데? 이후에 다시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음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이제 그때는 안 나온다. 더 이상 안 나온다. 수정안이. 그때 결정을 다시 해드릴 거니까 우선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또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데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봐봅시다. 이 중에 아까 2,000이 감소했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감소했더라도 보통 인정된 게 뭐 1,800이고 미보상이 200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보상이 1,990이고 극단적으로 보상이 11대도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인정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란 말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단 1%라도 인정된 게 있으면 어쩐다고요? 이 미보상을 뭘로 집어넣는다고? 기준 수학량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불합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원래는 사실은 기준 수학량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데 회사는 아니다. 미보상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 하고 갖다가 몰아버린 거예요. 평균 착과량에다가. 그래서 뭐가 늘어나게 된다? 자기부담 감수량이 늘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답을 2개를 작성하시되 하나는 제가 작성해놨으니까 지금 뭔가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 주장하는 쪽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김원승 교수가 와서 강의해도 저와 똑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인정된 게 있으면 즉 보상하는 피해가 있으면 평착이 결국 뭐가 된다? 이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 시작합니다. 알았죠? 평착하고 기준 수확량이 같은 걸로 놓고 계산하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도 거기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는 개념 아셨죠? 우선 정의해놔요. 저는 해설은 그렇게 안 해놨지만 그러니까 2가지 답이라는 거죠. 우선 해놓고 7월 1차 발표 이후에도 농구문 수정안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딱 하나로 이렇게 하자. 아마 수정이 없으면 이렇게 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과목이 또 있다 보니까 이 과목은 또 인정된 것으로만 기준수학 잡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다. 아무튼 현재는. 그래서 제가 있는 답을 수정은 안 하고 그때 두고 밑에다가 하나 더 답을 적어줄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게요. 자, 봅니다. 적과 종료 가수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거 뭡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죠. 적과 종료 이후에는 7개죠. 태풍 묻고 그 다음에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 다음에 가을동사 일소 7가지죠. 그래서 17번 문제 봅니다. 태풍 강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특히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를 말하는데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피를 말하며 무슨 바람이에요? 센 바람.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 이상이란 말도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상의 바람을 안다. 우박은 어떤 구름 속에서? 정난운과 봉우리 수군.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의 종류예요. 우리가 뭉게구름도 있고 뭐 솜털구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난운이나 봉우리 수군이 해가지고 색깔도 시커먼 데다가
구름도 무섭게 생겨. 마치 제가 이 전남을 보면은 히로시마에 원폭 터지는 그런 느낌 받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구름인가 봐요. 그죠? 보통 재난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박 막 내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박은 피해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박 피해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착과 수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쭉 하는데 누적 감수량이 80mm인데 얼마만큼 측정을 하죠? 12시간 측정을 하죠. 지진,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 도달하여 지방이 흔들리는 자연 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 규모 몇 점? 5.0까지 0까지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18번 적과전 종합과수인데요. 가을 동상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죠. 그런데 어떤 피해다? 과실과 뭐? 잎이죠.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죠. 그런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 결빙이 뭐냐면 과실에 얼음이 얼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살짝 살얼음 같이 이렇게 얼려져 있어요. 싹 좀 해가지고. 왜냐면 실제 육안으로 마치 하얀 서리가 낀 것처럼 얼음이 껴져 있습니다. 가을에 가보면. 그걸 우리가 가을 동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 피해는 어디에만 있다? 단감 떨문감에 있죠.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이 피해 얼마만큼 피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보면은 낙엽률 조사하는 거 있을 때 잎이 착엽과 낙엽을 조사하는 게 낙엽률 아닙니까? 이때 50%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라는 얘기는 있을 때 이만큼 찢어지면은 붙어 있어도 이건 낙엽이죠. 애매하지만 50%더 붙어 있으면은 뭐 보기는 흉해도 착엽인 거예요. 또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구부러져도 그 전체 기준이 얼마를 본다고? 50%로 봐요. 그래서 50%를 초과 이상이면은 이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엽 유사하는 건데 단갑 떫은 감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의는 뭐 해야 되냐면은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일소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이 태양, 이걸 써야 된다는 거. 사실 일소 피해 정의는 폭염으로 인하여 그걸 써야 되고요. 일소에 정의하게 되면은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가 또는 과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게 그을리거나 괴사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소 피해하고 일소는 좀 다르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영 뭐 하면 다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 써도.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굳이 구별한다면 일소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일소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상의 범위는 뭐냐? 요게 담보, 부담이라는 거 담보한다. 그 보상의 범위가 담보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담보를 하느냐. 부담하냐 이 말이에요. 부담을 담보하느냐. 그러면은 폭염, 특보가 있죠. 특보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주의보나 경보의 도수는 안 나왔죠. 그럼 대략 우리가 일반 기상에서는 33도 시가 3일간 지속되면은 폭염 주의보를 발령하고요. 폭염 경보는 35도 시가 3일간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만 확 뜨거웠다고 해서 폭염 특보나 주의보 발행된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닌데 3일의 그 기간이 33도가 연속적으로 3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 8월 3일날 특보를 발령했으면은 이 기간이 7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3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3일이라고요? 해제까지 봐야 돼. 해제. 그러니까 여기를 가로치거나 할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가지고 자 이제는 좀 시원해졌으니까 집에 가서 좀 밖에도 나오시오 할 때가 뭐예요? 해제잖아요. 해제된 날로부터 3일간 더 지속적으로 간 데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폭염 특별 날로부터 3일이 아니라 해제 후 3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령한 때부터 해가지고 해지 후에 그쵸? 아직 3일이고 안 그러면 3일 동안에 조사를 해가 그때 보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발령을 했어요. 띠디디 울려 문자. 그러다가 해제는 8월 12. 이때면 참 요즘 유럽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인도 같은 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네요. 더워서 죽는다네요. 근데 이 평가사가 더워서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또 그런 말 하면 시험 안 봐올까 싶으니까. 그런 경우는 왜냐면 또 시원해요. 그리고 또 더워. 내가 권할 필요 없는데 그늘도 있고 나무는 보통 나무가 녹색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빛도 충분히 가려지고 모자도 쓰고 본인이 또 좀 더우면 좀 쉬었다가 차에 또 이렇게 아이스박스 제가 또 장비는 있다 했잖아요.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스박스 가지고 얼음 채워서 놓고 물도 시원한 거 보통 마트에 가면은 얼려진 물도 있어요. 얼려진 물도. 그럼 사다가 넣어놓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안 더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기간 안에 뿐만 아니라 이때 해제할 거 아니에요. 자, 그만 나오세요 하는 게 해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플러스 얼마다고요? 3일간 더 한다 이 말이에요.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까지 그랬으니까. 그럼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일소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적과존 과소법에서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이죠. 그러면 개수 재병됨인데 적과 종류 전이니까 수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번의 문제는 개, 수를 쓰면 안 되고 재, 병, 됨이 있고 또 동록 있죠. 자연재해로 인한 동록. 그리고 나머지 써줬잖아요. 제가 기상특보 발령,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되죠. 하우스 있죠. 그래서 방제시설이 있는 게 자두하고 양파, 마늘은 방제시설이 있죠. 그래서 하우스, 그다음에 비가림, 그다음에 방제시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우스예요. 근데 하여튼 묘한 양반들이 방제시설 이렇게 앞세운 것도 있는데 방제시설 앞세운 것이 아마 우리 앞에 요약 보는 데 있을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은 어지간하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방제 할인율 말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거 볼 때는 미보상을 보셔야 돼요. 미보상 항목을 찾아서 보셔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거기에서 구해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러면 계약자, 피해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체투상태 불량, 시비관리 등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 근데 이때 병해충으로 보상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고추, 봄이나 가을 감자, 복숭아 있잖아요. 그런데 벼에는 이게 들어있죠. 왜 들어있냐면은 벼는 특약에 의해서 보상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왜 써놨냐면 지금 농지가 많이 열려져 있는데 어떤 농지는 병충해 보장을 가입을 했어요. 특약으로. 특약 가입했다는 건 보험료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농지는 안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다요 도열병 지금 왔는 거 봐서 보상해 주려고 했더니 나도 해줘. 그런데 특약 가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했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게 달라. 그러나 지금 고추나 봄감자, 가을감자, 복숭아는 물론 병충해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복숭아를 뭘로 해줘요? 세균, 구멍병. 유일한 거지만 그래도 보상해주기 때문에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아니고 병충해나 발생한 손해란 말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써주셔야 되고요. 보상하지 않은 죄로 재방되면 붕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죠. 그래서 패턴이 그러니까요. 보상과 미보상, 인수와 인수 제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계속
패턴을 공부해 놓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늦었지만 다른 팀들보다 늦었지만 뭐 꼭 늦었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니까. 20번. 나무 손해는 보병피토라고 그랬죠. 보병피토. 보상하지 아니한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다음 병충해 또는 피해를 입었으면 회생 가능한. 토는 토양관리. 그러면은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침수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침수는 침수율을 보죠. 그리고 사실 물론 침수 때문에 고사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물에 잠겼다고 나무가 죽진 않아요. 그죠? 물 빠지면 다시 관리하면 살아나요. 그게 뭐라고?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란 말이에요. 회생 가능한 거. 또 절단도 있죠. 절단. 일부 떨어져 쪼개지거나 하는 거. 그것도 전체가 절단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일부만 절단되면은 그 부분을 피해를 보고 잡아놓고 나머지는 회생 가능한 걸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보병피토다.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21번. 척과 종료 이전에 사과배는 보험 종기가 11월 30일,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이고, 단반 떫은 감은 적과정리 이전이니까 하나는 6월 30일이죠. 그러면 왜 지금 다를까 하는 거잖아요. 사과, 배는 6월 30일이죠. 적과종료 6월 30일이고요.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이죠. 근데 이때 뭘 써야 된다고? Y 플러스 1년 써주셔야죠. 근데 적과2에는 이거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적과2는 그 해에 가입하기 때문이고요. 이건 언제 가입한다?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년도는 아니라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왜 적과2에는 Y 플러스 1년이란 말을 안 써서 그냥 Y년이라고 했을까 하는 건 적과2는 그해 3월에 가입을 해요. 발학이라는 개념으로 그해 3월에 가입하고 이 적과1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이에요. 가입 기간이. 그래서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Y 플러스 1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사과배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감, 떫은 감은 생리적 낙과를 해요. 그래서 6월에 많이 한다고 해서 준드랍이라고 합니다. 6월 낙과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감이 떨어져요. 수정과 상관없이. 원래 감은 단위 결과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도 크거든요. 열매가 크는데 그냥 이유 없이 떨어져요. 그걸 생리적 낙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지난 시점 이후에 적과조사를 합니다. 적과조사를.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평가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 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평가도 한 달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들어간 투입되는 시기도. 그러니까 지금 가수 원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넘어와 있는데 사과가 끝나야 이제 그걸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일이 또 계속 연결돼요. 와, 내가 일 안 하려고 맘먹었더니 일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뭐 인정해야 받아들여야죠, 뭐, 그죠? 얼굴 타느니 그냥 시원한 데서 에어컨 쐬면서 강의한다고 마음 먹어야죠, 뭐. 여러분이 많이 내니 보세요. 제가 못 본 것만큼 많이 보세요, 내니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사과배가 끝나면 곧바로 또 단감, 떫은 감, 조사를 해야 돼요, 적과 조사를. 물론 힘은 들어요. 왜 힘들냐면, 배는 봉지를 싸기 때문에 봉지수를 세면 돼요, 배는. 거의 다 봉지를 쌉니다, 배는.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렇게 게으르지만 않으면 거의 다 봉지가 싸져 있어요, 현장에 가면. 근데 사과나 감은 봉지도 안 싼 데다가 여기에 감이 또 사과가 숨어 있다니까, 진짜 이렇게 있다니까요. 잎이 가리고 있어요, 사과를. 근다고 해서 야, 빗개발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들어요, 얘들도. 빗개발 하기도 말 듣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지수를 먼저 배웠는데, 현재는 평가인에게 방추형이니까 사이드로 돌 거 아니에요, 가지가. 그러면 가지를 세가지고 몇 개씩 달렸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 원래는 다 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셀 때마다 개수가 틀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배는 좀 쉽다 했잖아요. 배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왜 싫어하냐면, 사과는 다른
애하고 어깨 동무를 하지 않아요.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어깨를 막 안겨요. 근데 배는 사방가운데서 가지가 오고 사방가운데로 가지를 뻗어놨어요. 덕을 같이 공유를 해요. 덕이 있는 덕은 가지가 올라간 데를 덕이라 하는 무거우니까 축 처져 버리니까 못 쳐지게 딱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방가운데서 오고 사방가운데로 갔기 때문에 어떤 가지가 내가 지금 표본을 잡아가지고 센 건지 몰라요, 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하고 싹, 예? 어떻게? 아, 세야 되는데. 저는 가지를 흔들어 본다니까요, 살짝. 주인 보면 큰일 납니다. 주인 안 볼 때 막 건드려 보면 움직여요, 그 가지 나무가. 그걸로 세는데, 원래 이렇게 주인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면, 왜냐면 그분들은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정말로. 그러면서, 3년 키워야 열매 맺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3년 결과 모지잖아요. 3년 돼야 거기서 열매 맺는데, 그건 건들고 다니면 적었습니까? 그래도 그냥 속상한데 많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얼른 건드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본을 매잖아요, 띠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매놓고 나서 여기서 샌다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세는데, 야, 신기합니다. 한참을 세면은 노란 거에 있는 과수를 세고 있어, 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럼 뭔 중국된 거죠, 지금? 아니,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는 안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했으니까. 한참 돌다 보면 그걸 세고 있어요. 그, 어째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어째야 돼요? 그러면, 느낌상 얼른 100개 빼야죠. 뭘 또 세는. 한두 개도 아니고, 막 100개, 200개, 300개를 언제 더 다시 세할래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3D 개념이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가 보였는데, 돌아가면 막 무더기로 있는 경우 보세요. 적과를 하긴 했어도, 원래 적과는 다 알맞게 거리를 공간적으로 솎아내는 게 적과 아닙니까? 근데도, 막, 여기서 볼 때는 하나가 보였는데, 돌아가면 몇 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당황될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숨 뿌린. 어떻게?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막대기를요? 아까 내가 가지도 지금 손을 못 댄다고 했잖아요. 가지도 지금 두려워갖고 몰래 흔들고 있는데 막대기로 하나, 둘, 셋. 그러다가 원래 떨어지래요. 죽어갖고 봉지만 쌓여져 있는데 그러셨잖아요. 원래 봉지만 쌓여져 있고 안에 떨어질 애인데 툭 하다가 하다가 툭 떨어졌다. 난감하면 이제 까부면 알죠. 까부면 이것이 예전에 죽은 건지 지금 우리가 건드려서 죽은 건지 그냥 알죠. 왜냐면 금방 떨어진 것은 파랗잖아요, 여전히. 근데 오래된 것은 이미 갈색으로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지하고 이 층이 형성돼가지고. 그래도 계약자는 그 생각합니까? 떨쳤다고 생각하지.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쫙 셉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은 머리를 쓴다고 4분의 1만 쉬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하나 보이는데 돌아가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을 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성이 보인 분은 2분의 1만 쉬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부 다 세야 돼요. 우리는 표본줄을. 그래야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적화종 이후에는 이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이더라. 그죠? 그러면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인데 종기가 또 역시 사과배하고 단감, 떫은감이 다르죠. 사과배는 Y 플러스 1년에 11월 10일이죠. 그럼 단감, 떫은감은 15일을 정해놨죠. 일소.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바꿔주셔야 되죠. 예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적과 종료 이후다. 자, 22번. 과실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요것도 뭐냐. 그래서 참 어려운 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거예요. 적과 전하고 적투가 있는데 이때 과실은 전년도 무사하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수정에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이거 들어갔죠? 몇 프로?
5% 들어갔잖아요. 나무 이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구할 때 적과 전인지 투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첫째. 둘째, 과실이 있는 나음료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에 잘못됐다 안 됐든 그건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따지고 싶으면 NH 담당자를 불러내세요. 야,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이거 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다르다는데, 그죠? 그렇게 그런 말이죠. 남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 방제세 할인율이 있죠. 근데 나무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하죠. 방제세는 안 한다. 그리고 모든 과수에 전부 방제세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적용 안 한 것도 있죠. 물론 아예 처음부터 나무가 가입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복분자나 어디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 되니까 안 돼 있기도 하지만, 나무가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방제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차피 나무는 안 하는 거니까요. 손해는 적용한다. 그럼 한번 볼까요? 다 차분히. 우선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금 설정 방법은,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정하냐면 가입 수확량이죠. 게다가 뭘 곱하면 돼요? 가입 가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입 가격을 알고 있어, 이게 이제 그런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 가격 대신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표준 가격이나 기준 가격 해도 어쩐다고요? 같은 개념이라겠죠.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은 적원이나 적투는 어디서 정한다? 뭘로 정한다? 뭘로 정한다? 평년 착과량의 100% 정해졌지. 이것은 아예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적원이나 적투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정한다. 거기에 가입가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그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가입 수확량이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킬로그램당 가격이겠죠. 가격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말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개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개수가 기준 착화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있으면은 문제는 달라지죠. 왜냐면 이 개수를 뭘로 환산해야 돼요? 킬로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입 가중이 필요하죠. 그런데 적과전이나 적과2의 가입 가중은 어떻게 정합니까? 평균 무게죠. 평균 무게. 평균 가시 무게. 평균은 그래서 앞에 전제가 뭐냐면 품종과 관계없이 평균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것은 후지나 국강이나 아오리나 이것들이 무게가 어쩐다? 달라요. 아니 뭐 사람도 다 날 때마다 키도 다르고 몸도 다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품종 고유의 무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룹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무스나 세계는 좀 무거운 개념 그런 품종이고, 후지는 뭐 두 번째 무게고, 뭐 좀 작은 또 사과도 있잖아요. 뭐 알프소토면 말고, 알프소토면 자두만한 거 말고, 그것은 다른 품종이니까. 예. 그래서 작은 게 보통 200g, 뭐 300g, 375 이렇게 그램 수가 있어요. 평균 무게가. 그런다 하더라도 적과전의 적투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무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전부 더해서 N은 나누면 되겠죠. 무게가 제시되면 예를 들면 후지가 300, 만약에 뭐 홍옥이 280 그러면 합해서 580이니까 292 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 그냥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어차피 이 가격은 뭐예요? 킬로그램당 가격이니까 여기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수로 나와 있다면 반드시 뭐까지 환산해야 된다? 이걸 무게로 환산해 주고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을 거기 답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메뉴들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언제냐? 적과전 사고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적과 후 착과량 또는 수가 어쩔 때?
어쩔 때 평년 착과량보다 적을 때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는 거죠. 그런 개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데 그거 쓰지 마시고 적과 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 후 착과량 또는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을 경우에요. 그럴 때 어쩐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다시 적과 전 사고가 없으나 거기 28번에 2번 정답 적과 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어떨 경우? 적을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는 나무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전의 매뉴얼과 다시 연결해보면 보다 가입 주수가 뭐보다 많을 때 실제 결과 주수. 그러니까 보상은 결과 주수가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보다 많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어쩐다고? 감액한다. 두 가지야. 과실과 나무는 다르죠. 그래서 과실은 적과 후 착과량이 평균 착과량보다 적을 때 감액하는 거고 나무는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수량보다 적을 때, 즉 가입 수학 나무 수가 가입 주수가 더 많을 때, 보험 가입 주수가 더 많을 때 감액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29부터 볼게요. 24번.